여러분 안녕하세요. 14장 가르치는 AI에서 함께하는 AI로 교사 AI 티백 시작합니다. 한 줄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교사를 대신하는 AI가 아니라 교사를 더 잘하게 만드는 AI. OECD가 제시한 교사 AI 티백으로 그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장이에요. 오늘 보실 열쇠는 세 가지입니다. 대체, 보완, 증강이라는 새 패러다임, 티백이 깊어지는 5단계. 그리고 누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가?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겠어요? 오늘 14장이 다루는 질문은 이렇게 세 갈래입니다. 대체라면 AI가 교사의 몫을 그대로 대신할 때 수업은 어떻게 되는가? 보완이라면 AI가 교사의 빈틈을 메울 때 그 관계는 어디서 멈추는가? 증강이라면 AI가 교사를 더 잘하게 만들 때 무엇이 교사에게 남는가? 말로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2026년의 한 기업 사례 듀오링고가 이 질문에 어떤 반전을 주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을 다 듣고 나면 선생님이 짚어 가실 게 4가지 있습니다. 첫째, 대체, 보완, 증강, 그 차이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둘째, OECD가 증강, 억멘테이션을 최우선으로 둔 이유. 셋째, 티백이 깊어지는 5단계와 증강을 지키는 조건인 교사 자율성. 넷째, 듀오링고가 남긴 교훈. 기술 가능성과 수용성은 같지 않다는 것. 도입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점까지요. 이 4가지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이 책의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술적 질문이었습니다. AI가 학습을 도울 수 있는가? 튜터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RAG.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었죠. 12장부터는 설계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같은 기술이라도 관계의 설계에 따라 교실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장은 그 설계의 출발점이에요. 교사 자신의 자리를 정하는 장입니다. OECD는 이 관계를 티백, 영어로는 티밍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티백이란 무엇인가? 교사는 감독자, AI는 조연, 팀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티백은 영어 티밍, 팀을 이루기를 그대로 읽은 말입니다. 농구팀을 이루듯 교사와 AI가 한 팀이 되어 수업을 만들어가는 관계예요. 역할 분담이 핵심입니다. 교사는 감독자, 디렉터입니다. 작품의 전체를 보고 방향을 정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AI는 조연, 코액터입니다.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지만 작품의 주인은 아니에요. 이 장 내내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습니다. AI는 무엇을 맡고 교사는 무엇을 맡는가? 이 한 줄의 설계가 교실의 풍경을 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 도구 하나를 교실에 들여놓는다고 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팀은 역할을 설계할 때만 만들어집니다. 도구는 스스로 자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AI는 어디에 쓰일지를 묻지 않고 쓰이는 대로 자기 일을 해요. 선생님이 지휘를 맡길 것인지 심부름만 맡길 것인지 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편의대로 흐릅니다. 편의대로 흐른 관계는 보통 한 방향으로 굳어져요. 교사가 조금씩 내려놓고 AI가 점점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손을 대는 일이에요. 이 장을 들으시면서 계속 곱씹어 보십시오. 내 교실에서 AI는 지금 어떤 자리를 맡고 있을까? 왜 지금 이 질문인가?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이 성숙했습니다. 6장에서 9장까지 보신 것처럼 AI는 이제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에이전트가 됐어요. 할 수 있는가는 이제 덜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죠. 1장에서 예고한 AI 감독관 역할이 2장에서 본편이 됩니다. 둘째, 설계를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5장에서 배운 인지부채처럼 AI가 교사의 판단과 관계를 대신하면 교사의 전문성도 같은 방식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OECD는 관계의 설계를 최우선으로 다룹니다. 2번째입니다. 3가지 패러다임, 대체, 보완, 증강. 이 셋은 성장 단계가 아니라 설계의 선택지입니다. 먼저 대체입니다. 영어로는 replacement, AI가 교사의 몫을 대신하는 관계예요. 수업 계획서를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교사는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학생 답안을 AI가 채점하고 그 점수가 그대로 성적이 되는 경우, 교사가 하던 일이 AI가 하는 일로 바뀝니다. 유혹은 분명해요. 빠르고 싸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장 유네스코의 인간 중심 원칙이 이 지점을 경고합니다. 교육의 중심 자리를 AI에게 넘기는 거예요. 12장에서 보셨듯 초중등 AI 평가는 고영향 AI입니다.
평가를 통째로 넘기는 순간 인간 검토와 설명 의무가 따라와요. 대체는 책임은 교사가 지고 일은 AI가 하는 구조라서 가장 위험한 패러다임입니다. 학생이 왜 이 활동부터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자기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계획이 머릿속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대체의 위험은 한 번의 편리함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수업이라는 결과물에 있어요. 다음은 보완입니다. 영어로는 complementarity. AI가 교사의 빈틈을 메우는 관계예요. 30명에게 개인별 피드백을 주기 어려운 선생님을 위해 AI가 1차 초안을 만들고 교사가 다듬는 경우, 시간이 없어 못 만들었던 보충 학습지를 AI가 만들어주는 경우입니다. 대체보다 훨씬 안전해 보이고 많은 교육 AI가 이 자리를 겨냥해요. 다만 OECD가 이 관계를 별도의 패러다임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보안은 교사의 한계를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못하는 것을 AI가 채워주면 그 분업에 익숙해집니다. 채워진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교사가 처음부터 쓰고 다시 설계할 자리가 줄어듭니다. 보안이 안전해 보이는 이유는 현재 역할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인데 바로 그 점이 성장의 자리도 만들지 않습니다. 보안은 훌륭한 첫걸음이지만 멈추어야 할 자리는 아니에요. 출발점으로는 훌륭하고 목적지로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가 증강입니다. 영어로는 augmentation, 이 책의 결론이자 OECD가 최우선이라고 못 박은 관계예요. AI가 교사의 일을 대신하거나 빈틈을 메우는 대신 교사가 하던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판단, 맥락, 학생과의 관계는 그대로 두고 그 힘만 키워주는 거예요. 같은 수업 계획서 만들기도 관계가 다릅니다. 대체라면 AI가 계획서를 만들고 교사는 제출만 합니다. 보안이라면 AI가 초안을 만들고 교사가 고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일상이 편해지죠. 증강이라면 선생님이 아는 학급 맥락을 더해 수업을 재설계합니다. 우리 반의 이 학생은 이 단원을 두려워한다. 이 학급은 조용한 개별 활동을 더 잘한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 자신도 이 수업에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증강에서 AI가 만들어주는 것은 결과물만이 아니에요. 교사의 지식을 더 크게 펼쳐주는 렌즈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 A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국어 시간 독서 활동지를 만들 때 AI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8쪽짜리 독서 활동지 만들어줘 한 줄이었습니다. 깔끔했고 그대로 인쇄해 나눠주셨죠. 시간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대체예요. 두어 달 뒤 고개가 들렸습니다. 질문은 줄거리를 써보자 같은 일반적인 것뿐이었고 우리 반이 가장 어려워하는 인물의 마음 읽기는 빠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묻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반은 등장인물의 마음을 문장으로 옮기는 것을 어려워해.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을 찾는 활동부터 넣고 어려운 낱말은 그림과 함께 보여줘. 같은 활동지인데 만드는 사람의 손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반의 맥락이라는 자기 지식을 넣는 순간 도구는 대체자에서 렌즈로 바뀝니다. 같은 도구라도 관계의 설계에 따라 대체가 될 수도 증강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필 증강이 최우선인가? 네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인간 중심 3장 유네스코 원칙을 관계 수준에서 구현한 것이 증강입니다. 둘째, 인지 부채 방지. 대신해 주는 것은 배움을 남기지 않아요. 증강은 대신이 아니라 함께임으로 교사의 사고가 사라질 자리가 없습니다. 셋째, 교사 자율성. OECD는 교사가 도구의 설계와 운영에 참여할 때 코디자인과 코오케스트레이션이 있을 때 비로소 AI가 교사를 강화한다고 봅니다. 자율성 없이 쓰인 AI는 증강이 아니라 조용한 대체가 됩니다. 넷째, 사용자 수용성. AI가 나를 대신한다는 느낌은 반발을 부르고 더 잘하게 해준다는 느낌은 동의를 얻어요. OECD 디지털 에듀케이션 아웃룩 2026 7장의 요지 번역입니다. 교사 AI 관계의 목표는 인간 교사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그 역량을 넓히는 데 있다. 새 패러다임을 한눈에 보시면 눈여겨볼 줄은 교사의 몫입니다. 대체에서 AI는 교사가 하던 일을 그대로 대신하고 교사는 제출과 승인만 남아요. 결정권이 사라집니다. 보안에서 AI는 못하는 빈틈을 채우고 교사는 다듬기와 검토가 남습니다. 증강에서 AI는 하던 일을 더 잘하게 돕고 설계 결정 감독이 모두 교사에게 남아요.
마지막 결정은 교사입니다. 이 책의 정리로 보면 대체는 가장 위험한 관계, 보완은 훌륭한 첫걸음, 증강은 OECD가 최우선으로 꼽은 관계입니다. 패러다임의 차이는 AI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교사에게 무엇이 남느냐로 갈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5단계의 티백, 교사 AI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등급이 아니라 성장의 지도예요. OECD는 교사와 AI의 협력이 깊어지는 모습을 5단계로 제시합니다. 단계는 도구의 성능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잽니다. 같은 도구라도 거래적으로 쓰면 1단계, 운영적으로 쓰면 3단계예요. 1단계는 거래적, 트랜잭셔널, 필요할 때만 잠깐 쓰는 관계, 오늘 학습지 하나만 만들어줘. 2단계는 상황적, 시츄에이셔널, 이 단원, 이 반에서는 이렇게 맥락을 넣기 시작합니다. 3단계는 운영적, 오퍼레이셔널, 매주 계획 자료 소통, 초안을 AI와 함께 만들고 교사가 감독하는 체계가 생겨요. 4단계는 실천적, 프락시컬, 쓰고 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AI와 돌아보며 개선합니다. 5단계는 시너지적, 시너지스틱, 교사가 모르던 관점과 AI가 놓친 맥락이 오가는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관계예요. 한국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이며 OECD 공식 한국어 명칭은 아닙니다. 지난 한 학기를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의 AI 사용은 지금 몇 단계인가요? 5단계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맞는지는 교실의 맥락이 정합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 B 선생님의 한 학기입니다. 3월에는 오늘 연립방 정식 연습 문제 쉽게 만들어줘. 전형적인 1단계 거래적 관계예요. 4월이 되자 맥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반은 식 쓰기를 어려워하니 식 쓰기 문제를 앞에 배치하고 답만 있는 문제는 뒤로 보내줘. 이게 2단계 상황적 관계입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매주 월요일 아침 그 주의 진도와 오답 유형을 AI에 넣고 학습지와 쪽지, 시험 초안을 함께 만드는 체계를 갖추셨어요. 교사가 마지막 확인을 하고 빠진 유형은 직접 채워 넣었습니다. 3단계 운영적 관계예요. 학기 말에는 쓰고 나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학습지에서 어떤 문제가 오답이 많았지 그 이유를 AI와 함께 살펴보자. 쓰고 반성하는 고리가 생긴 순간 4단계 실천적으로 들어섰어요. 5단계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3단계만 되어도 교실의 일상이 크게 바뀝니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AI를 많이 자주 쓰는 교사가 티백이 깊은 교사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티백의 깊이는 쓰는 빈도가 아니라 관계의 설계로 판정됩니다. 매일 쓰더라도 만들어줘, 그대로 씀. 이 반복되면 1단계 거래적 관계에 머물러 있어요.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만 쓰더라도 그 한 번이 우리 반의 맥락을 넣고 교사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쓰임이라면 더 깊은 관계입니다. 판정 기준은 언제나 하나예요. 누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가. 증강이라는 관계는 조건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OECD는 그 조건을 교사 자율성으로 정리해요. 핵심은 2단어입니다. 코디자인, 코디사인, 그리고 코오케스트레이션, 코오케스트레이션. 코디자인은 교사가 도구의 설계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완성된 뒤에 써라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설계 단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코오케스트레이션은 현장에서 역할을 조율한다는 뜻입니다.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끌듯 수업의 흐름을 보며 AI의 개입을 켜고 끄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는 증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I가 계획을 만들고 교사는 승인 버튼만 누르는 관계. 겉보기에는 돕는 것 같지만 결정권이 없다면 그것은 대체예요. 조종간을 잡고 있는 손이 교사의 손일 때 그 관계는 비로소 증강입니다. 고등학교 과학 실험 C 선생님입니다. 학교가 도입하려는 과학 개념 튜터에 시범판을 써보시고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오답을 입력하면 정답을 바로 주지 말고 힌트만 주는 설정으로 해달라. 설계 단계에 교사의 소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코디자인이에요. 실험 수업에서는 조교 역할을 하는 AI가 있었지만 항상 켜두지 않으셨습니다. 조작이 필요한 순간에는 AI를 끄고 결과를 정리하고 토론하는 순간에만 다시 켰어요. 지휘자가 악기별 음량을 조절하듯 그게 코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AI는 조연이었고 무대의 중심은 언제나 학생들의 실험과 토론이었어요. 자율성은 도구를 고르는 권리만이 아니라 켜고 끄고 조절하는 권리입니다. OECD 디지털 에듀케이션 아웃룩 2026 8장의 요지 번역입니다. 교사는 AI 도구의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도구의 설계와 수업 현장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여야 한다.
교사가 설계와 운영에서 빠질 때 기술은 교사를 강화하기보다 대체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네 번째입니다. 연구 개념이 제품이 되는 속도. 오늘 교실에 들어올 도구는 어제 연구실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5장에서 소크라테스식 AI를 보셨죠? 답을 주지 않고 질문으로 유도하는 튜터. 8장에서는 OECD가 소개하는 소크라틱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연구 개념을 보았습니다. 그 예고의 답이 지금이에요. 2025년 이 개념은 상용 제품의 기본 기능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새 제품이 연달아 학습 모드를 출시했어요. 클로드 러닝 모드 2025년 4월, 챗 GPT 스터디 모드 2025년 7월 29일, 제미나이 가이디드 러닝 2025년 8월 6일. 날짜보다 강역이 중요합니다. 학술 연구의 개념이 석 달 사이에 세계 3대 AI 기업의 제품에 모두 탑재된 거예요. 이 표는 2026년 8월 기준 스냅샷입니다. 학습 모드 3종은 제품 주기가 6개월 미만이라 기능과 명칭, 요금은 쓰기 전 최신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원리를 읽는 눈이란 이 도구가 학생에게 답을 주는가, 질문을 주는가를 보는 눈입니다. 기능과 명칭은 다음 달에 바뀌어도 이 원리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학습 모드가 학생을 돕는 AI의 변화라면 OECD 9장은 교사를 돕는 AI의 실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운영한 GPTA예요. 교사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일을 맡았고 응답 시간이 요법 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알림장, 통신문, 초안처럼 반복되고 시간을 많이 먹는 일을 AI가 1차로 처리하면 시간이 확보돼요. OECD의 설계 원칙에 따른다면 그 시간은 학생을 보는 일, 수업을 다시 설계하는 일, 교사만 할 수 있는 일에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OECD가 교사 조수,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AI가 잘하는 것은 반복과 속도이고 교사가 잘하는 것은 맥락과 관계입니다. 경감의 목표는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을 교사답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 확보된 시간은 다른 행정 업무로 다시 채워지기 쉬워요. 5번째입니다. 듀오링고가 깨뜨린 등식, AI 도입이 곧 진보인가? 기술 가능성과 수용성은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듀오링고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는 언어 학습 앱이고 교육 기술의 성공 사례로 항상 첫 줄에 등장하던 기업이에요. 2026년에 남긴 것은 성공담이 아니라 역풍의 교훈입니다. 타임라인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2023년 3월 AI 튜터를 담은 유료 구독 듀오링고 맥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화려한 성공이었어요. 2025년 4월 CEO가 AI 퍼스트를 선언하고 AI로 대체 가능한 계약직 인력을 축소했습니다. 우리는 AI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발이 일었습니다. 사용자와 직원을 도구로 본다는 인식이 퍼진 거예요. 2026년 4월 성과 평가의 AI 사용 요건을 철회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이 사례를 두고 듀오링고가 망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성공이 인간적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반발이 일었을까요? 도입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을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기능, 속도, 개인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물어요. 자리, 신뢰, 동의. 같은 기능이라도 내 일을 덜어주는가로 보이면 환영받고 내 자리를 위협하는가로 보이면 거부됩니다. 1장에서 이미 한 줄로 보셨던 문장이에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고등학교 학부모 상담실의 현장 일화도 이 지점입니다. 학부모가 물어요. 우리 아이도 AI한테 가르침을 받는 건가요? 교사의 답이 이겁니다. 아이가 AI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AI를 도구로 써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는 겁니다. 대신하려고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 가르치려고 도입하는 거지요. 기능 설명이 아니라 관계 설명입니다. 듀오링고가 놓친 바로 그 지점을 이 교사는 첫 문장부터 지키고 있어요. 교실로 가져올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째, 도입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도구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시간은 기술 선택만큼 중요해요. 둘째, 강제는 반발을 부릅니다. 써라가 아니라 쓰면 무엇이 좋아지는가를 함께 보는 것, 그 차이가 수용성을 만듭니다. 셋째, 우리 학교도 같습니다. AI 도입이 곧 진보다라는 등식만 믿고 밀어붙이면
현장의 교사는 듀오링고의 직원과 같은 자리에 놓여요. 그래서 도입 설계는 기능이 완성된 뒤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능과 함께 처음부터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장을 닫으며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에서 교사의 역할에 AI 감독관이 추가되었다고 했죠. 감독관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AI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AI가 일하는 방식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계획할 때는 AI가 무엇을 맡을지 정하고 쓰는 동안에는 그 결과를 검토하고 쓴 뒤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돌아봅니다. 듀오링고의 교훈은 감독의 대상이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라는 점입니다. 교사는 AI의 사용자이기 전에 그 관계의 설계자예요. 티백의 끝은 AI를 잘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계자로 서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가? 이 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교사는 AI에 대체되지도 않고 그저 보완만 받지도 않으며 AI와 함께 더 강해지는 관계, 증강을 설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새 패러다임은 성장 단계가 아니라 설계의 선택지, 5단계는 등급이 아니라 성장의 지도. 듀오링고는 기술 가능성과 수용성이 같지 않다는 교훈, 조종가는 교사의 손에 있습니다. 이 장을 들으셨으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01. 우리 학교의 AI 사용은 티백 5단계 중 몇 단계인가?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부끄러운 답이 아닙니다. 이 단계는 등급이 아니라 성장의 지도예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 AI에게 부탁할 때 우리 반이라는 맥락을 한 줄 더 넣는 것입니다. 질문 02. 같은 도구를 두고도 대체와 증강이 갈리는 지점. 내가 쓰는 도구의 예로 설명해 보십시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로 정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03. 듀오링고의 교훈을 우리 학교 도입 계획에 적용하면 처음부터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가? 질문 04. 코디자인과 코오케스트레이션. 지금 쓰는 도구 하나에서 설계에 참여할 한 가지와 현장에서 조절할 한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질문 05. A 선생님처럼 같은 도구를 쓰다가 대체에서 증강으로 바뀐 순간을 내 경험에서 찾아보세요.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 5질문이 뒤쪽 장을 보실 때 길잡이가 됩니다. 실천으로 옮기시려면 부록 2를 펼쳐주세요. AI 설계한 6요소 가운데 요소 3 관계의 설계입니다. 수업 활동 설계를 펼치시고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만 표시해도 충분해요. 누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가? AI의 몫과 교사의 몫을 한 줄로, 우리 반의 맥락을 한 줄 더, 기능이 아니라 관계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가져가실 한 줄은 이거예요. 교사는 AI의 사용자이기 전에 그 관계의 설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입니다. 이 장은 OECD 디지털 에듀케이션 아웃룩 2026의 핵심을 우리말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한국어 공식 번역이 없으므로 인용은 모두 요지 번역임을 밝힙니다. 7장은 티백 프레임워크와 5단계, 8장은 교사 자율성, 9장은 GPTA 사례입니다. 슬라이드 안에 링크에서 원문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듀오링고 관련 2025년에서 2026년 보도와 CEO 발언, 그리고 학습 모드 3종의 공식 발표도 함께 두었습니다. 단계명의 한국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이며 OECD 공식 한국어 명칭은 아닙니다. 요약본 배포 시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제품 정보는 주기가 짧으니 학기 개시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14장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